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편에서는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이하여 한국전쟁의 의미도 한번 되짚어보고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많은 분들에게 인사를 드리고자 제한유엔기념공원을 찾아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번 편을 통해 저희와 함께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것에 대한 감사를 같이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와 함께 가보시죠. 저는 제한유엔기념공원 관리처 홍보 담당 황순비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유엔기념공원이 대연동에 위치한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북한의 어떤 기습 남침으로 한국 전쟁이 시작이 됐잖아요. 계속해서 남하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전사자들이 발생을 했고 유엔군 전사자들을 이제 모실 곳이 필요했기 때문에 1951년 1월에 유엔군 사령부는 당시에 당곡마을이었던 유엔기념공원, 그러니까 지금의 위치죠. 여기에다가 그 유엔 묘지를 이제 조성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대연도 이곳은 좀 전선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정황상 가장 안전한 곳이기도 했고 이제 항구가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시신 소환이라든지 그러니까 본국으로 시신을 소환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에서 어떤 편리함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상징구역이나 주묘역, 녹지지역 등 각 지역의 역할과 특징이 있을까요? 상징구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 그 한국전쟁에 참전했었던 22개의 국가의 국기들이 다 개양이 되어 있고 대한민국 국기 그리고 유엔기 이렇게 개양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유엔기 개양식은 매일 오전 10시에 진행을 하고 하절기 같은 경우에는 오후 5시 그리고 동절기에는 오후 4시에 이렇게 하강식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묘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 안장자들이 이제 안장이 되어 계신 곳이고 그리고 녹지구역 같은 경우에는 전후에 안장되신 참전용사분들이 이제 계신 구역이 있고 유엔군 전몰 장병 추모 명비,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이제 전사자들의 이름을 다 새겨놓은 명비가 있고 유엔군 위령탑 그리고 무명용사의 길 이런 것들이 지금 녹지구역에 있습니다. 유해 발굴 후에 안장식 등 절차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현재 대한민국 정부에서 이제 돌아오지 못한 전사자분들의 유해를 수습하고 이제 그 발굴하는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만약에 그 발굴되신 분들 중에서 유전자 감식이라든지 뭐 아니면 유품 감정이라든지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유엔군으로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유엔군으로 참전하셨던 어떤 사실 여부라든지 뭐 아니면 이곳에 안장이 되시기를 원하셨다든지 이런 뜻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유엔기념공원의 그 안장 승인 절차를 거쳐서 안장이 되실 수 있는데요. 그 승인 절차는 유엔군의 가족분께서 그 각국 어떤 나라의 그 주한대사관에다가 먼저 말씀을 하시면 해당되는 나라의 주한대사관 측에서 발굴되신 전사자의 어떤 유엔군으로 참전하셨던 그 사실 여부 확인, 유엔기념공원에 안장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어떤 뜻을 확인하고 유엔기념공원을 관리하고 있는 제한유엔기념공원 국제관리위원회에다가 승인 요청을 하게 됩니다. 국제관리위원회 측에서 확인을 하고 승인을 하게 되면 대한민국 국가보훈처하고 해당 나라의 어떤 주한대사관 그리고 여기 제한유엔기념공원 관리처에서 같이 협조를 해가지고 최고의 예우를 갖춰서 그분을 여기에 모실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안장 절차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유엔공원 방문 시에 반드시 지켜야 할 주의사항이 혹시 있을까요? 2001년에 대한민국 국민의 정서라든지 어떤 문화적 특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원래 기존에 이제 유엔 기념 묘지로 많이 알려져 있었던 한국어 명칭을 유엔 기념 공원으로 이제 변경을 했습니다. 유엔 기념 공원의 영어 명칭은 아직도 United Nations Memorial Cemetery in Korea. 그래서 cemetery라고 해서 묘지로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방문을 하실 때 지금 이제 유엔 기념 공원이라고 많이 불리고 있지만 사실 여기는 한국 전쟁에 참전을 하셨던 유엔군 전사자들을 모시고 있는 그러니까 묘지라는 것을 항상 좀 유념을 하시고 추모를 하시러 방문을 하시면 더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이제 좀 단정한 복장 그리고 경건한 마음가짐 그리고 반려동물을 가끔 이제 데리고 오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제 그분들한테는 못 들어오신다고 이제 안내를 드리고 있고 물 외에 음식물 반입도 현재 이제 저희가 허가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궁금하시거나 아니면 또 좋은 의미로 이제 주 묘역에 가끔 들어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좀 더 가까이서 추모를 하고 싶다 이렇게. 그렇지만 이제 아무래도 그 묘역 주 묘역 자체에는 실제로 안장자들이 지금 영면을 하고 계시는 장소이기 때문에 들어가시는 것보다는 주 묘역에 다 있는 보행로에서 좀 추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유엔군 전사자를 기억하시고 또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또 표현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유엔기념공원을 한번 둘러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은 안쪽에서는 좀 이제 저희가 정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심조심하게 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가보도록 하시죠. 존경하는 내외기빈과 학생 및 학생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And build not only a thriving democracy, but a strong bulwark against the further regional aggression. 엄숙하고 거룩한 사명 앞에 순결한 청춘의 피를 뿌린 영원히 사는 임들이여, 상징구역에는 참전 22개국의 국기, 태극기, 유엔기가 연중 개양되어 있으며 상징적인 의미로 11개국 유해의 일부 또는 전부의 묘역이 있다고 합니다. 공원 내 주 묘역에는 대부분의 유해가 안장되어 있는 곳으로 호주, 캐나다, 프랑스, 네덜란드, 터키, 영국, 미국 등 7개국의 묘역이 나라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 묘역을 둘러보고 유엔군 전몰 장병 추모 명비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한국 전쟁 당시 전사한 4만여 명의 유엔군 장병의 이름을 모두 새긴 추모 조형물입니다. 둥근 수반에 전몰 장병들의 이름이 새겨진 명비가 반영이 되고 수반 가운데 솟아있는 꺼지지 않는 불꽃은 영원한 세계 평화와 전몰 장병들의 영혼을 추모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 정부가 건립한 유엔군 위령탑 정면은 평화를 상징하는 비둘기가 조각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잠시나마 우리나라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희생하신 유엔 참전 용사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벽면에는 각 국별 전투 지역 내역과 전사자 숫자가 동판에 새겨져 있습니다. 위령탑 내부의 구평 남짓한 공간은 원래 유엔군 전사자 명부를 소장하고 있었지만 2007년 9월 전시관으로 개조하여 안장자 관련한 사진 및 자료를 전시하고 있습니다. 오레인 그린 여사의 퀼트는 2003년 7월 27일 정전협정 50주년을 기리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기념관은 방문하실 수 없지만 공원은 열려 있으니 우리나라를 위해 희생하시는 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며 의미 있는 하루를 만들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조국을 떠나 머나먼 타국 땅에서 형제가 되어 함께 싸워준 유엔 참전 용사들,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가 손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에 우리의 오늘이 더욱 값지게 느껴집니다. 우리에게 평범한 일상을 안겨준 유엔 참전 용사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의 가슴에 님들의 이름을 사랑으로 새깁니다. 우리의 조국에 님들의 이름을 감사로 새깁니다.